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지역의 전반적인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764국에 6336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강원도 외 지역, 경기도 지역에서 상담을 하고 싶은 분들은 지역번호 033 누르시고 764-6335, 764-6336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화가 번거롭거나 어려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로 부동산 임의에서 공인중개사 모시고 전반적인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아파트 분양 상황이라든가 또 매매 동향, 또 경매 물건이나 종류, 부동산 점포 입점, 또 소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등 전반적인 부동산에 대해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주 세계로 부동산 임의에서 공인중개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 지역이 그동안 계속 미분양 관리 지역이었다가 며칠 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의해서 이제 해제가 됐는데요. 네네. 이 미분양 관리 지역 해제가 되면 아파트 가격에 좀 영향이 있습니까? 지금 원주 지역의 아파트 가격 동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신규 물량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 미분양 아파트가 이제 소진이 되면서 약간 소폭 상승 이제 경향이 보이고 있고요. 그러나 이게 신규 물량 아파트가 현재 앞으로도 많이 지어질 예정이 있기 때문에 소폭 움직임으로써 어떤 그 상향 조정이 큰 폭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분양 관리 지역 해제가 됐지만 이제 신규 아파트는 약간의 이제 오름 증상이 있지만 기존 아파트들은 아직 뭐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기존의 아파트가 소진이 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제 전세 물량이 조금 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규 아파트들은 이제 향후에도 이제 지어질 수 있는 물량들이 많이 이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미분양 해제 지역으로서 이제 소폭 움직임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기에 아파트를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실 텐데 전반적으로 우리 그 전문가들은 어떻게 좀 보시고 계신가요? 뭐 거품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현재 그 평당 가격 대비해서 이제 원주 지역이 이제 더 포스코샵 같은 경우 평당 1,000만 원을 육박했고요. 기존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상승되는 부분보다는 이제 저가로 지금 떨어지는 경향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적시로 보시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전세 물량이 향후 지금 현재까지 소진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불안하시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전세 물량이 이제 좀 딸렸었던 부분인데 미분양 그 건설사마다 이제 그 주시는 이제 리베이트 부분이 좀 다르게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마다 이제 본인에게 제공되는 부분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추후에 가수요보다는 실수요로 생각하신다면 분양 아파트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 결정하기에는 좀 이르기 때문에 사기보다는 전세로 많이 입주를 하셨던 경향입니다. 그래서 전세 물량이 좀 모자라 딸리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네네네. 말씀이시죠.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부동산 전반적인 동향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투자 부문에 있어서 농지하고 임야 어떻게 좀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가 좋을까요? 임야가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네. 농지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임야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장점 단점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근데 농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도시 지역 주변에 임야보다 농지가 더 많기 때문에 도시 지역이 이제 개발이 될 경우에는 농지의 수요자가 많아지고 수요자가 많아지시게 되면 이제 투자로서의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투자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경향이 있고요. 또 이제 농지 면적 같은 경우는 1,000제곱미터 이하는 이제 거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농지를 구입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업용 토지로 세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보다는 요즘 그 농지 또 임야 쪽에 관심이 더 많은가 보죠. 네네. 이제 그 지금 현재 저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네. 건강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제 가족과 이제 지낼 수 있는 어떤 그 주거 환경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주시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농지에 관련된 거, 임야에 관련된 거, 귀농 귀촌에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집된 곳에서 살기보다는 요즘 같은 상황에는 좀 뚝 떨어진 전원주택, 임야나 농지 네네. 구입해서 이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 네네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농지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농지 그렇다면 단점이 있다면 뭘까요? 그 농지 매입을 하실 때는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함이 아니라 투자를 위해서 이제 매입을 하시게 되면 그 농지증 발급 문제라던가 뭐 예를 들어 농사를 짓지 않게 되면 강제 처분이라던가 또 이제 과태료의 이제 행정 처분 대상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단점의 여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구입하고 또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은 분들은 농사도 함께 지으실 네. 생각을 하시고 농지를 네네. 좀 구매하신다면은 뭐 단점보다는 장점이 좀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볼 네네. 수가 있겠군요. 임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임야는 뭐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투자를 많이 하시나요? 요즘에 이제 농지 투자하시는 분들 반에 이제 한 50% 이상 매입을 이제 그 임야 쪽으로 많이 전향을 하시는데요. 네. 일단은 매입하시기가 쉽다는 점에 많이 접근을 하시는 것 같고요. 또 개인이나 이제 법인이 쉽게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점을 많이 이용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농지 같은 경우는 그 주말 체험 농장이라던가 아니면 영농 여건 분리 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임야보다 더 선호할 수 있는 부분 두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농지보다는 이제 임야에 대한 장점을 더 선호를 하시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임야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네, 농지보다는 이제 그 크기나 면적 부분이 좀 크게 되고요. 이제 네. 개발 비용이 이제 더 많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토나 성토나 뭐 농지보다 이제 개발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또 세제 차원에서의 어떤 부분에서 비교해 보면 뭐 임야가 더 나은지 농지가 나은지 간략하게 이제 설명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전원주택 단지 이제 관심이 많아지면서 농지, 임야 구입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함께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용하 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더 전화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골에 주택이 있는데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 못 받을 경우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대부분 이제 그 도회지에서 그 농어촌 주택을 매입을 하시면서 좀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세금에 대한 부분의 이제 혜택 부분보다는 매도 시에 이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이제 수도권이라든가 광역시를 제외한 읍면 지역의 농어촌 지역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기도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양평, 가평, 파주, 양주가 시골이 아니라 이제 수도권 지역으로 이제 편입이 되어 있어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이제 농촌이라고 인식을 하시고 매입을 하시게 되면 농어촌 주택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대지 면적 같은 경우는 660제곱미터 200평 이내로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 건물을 합쳐서 최초 취득가액의 2억 원, 뭐 한옥 같은 경우는 4억 원 미만으로 매입을 하셔야지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을 받으셔서 취득 시나 매도 시에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농어촌 그 주택을 매입할 때 뭐 네네. 무슨 혜택 같은 거 있나요?
일단은 지자체마다 그 농어촌에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에게 그 혜택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 보조금도 이제 드리는 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르게 이제 그 지자체마다 이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원주 지역이라던가 뭐 횡성 지역이라던가 이런 지역을 선택을 하셨다면 각 지자체에 문의를 하셔서 보조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고 그에 대한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매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왜 밭이나 뭐 논에는 집을 지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용도 구역이라는 게 있고 지구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길이 다 있어도 집을 못 짓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상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민법상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건축하시기 전에 매입하시기 전에 지자체 건축가라던가 뭐 농지가라던가 이런 부분에 건축 허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여쭤보시고 거기서 이제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매입을 하시게 되면 집을 지을 수 있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럼 집 짓기 전에 땅 매입하기 전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네, 그러니까 네, 용도 네. 변경이 가능한지 예. 가능한 지역이 아닌지를 알아봐야 된다는 예, 말씀이시죠?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 포장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건축이 안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논이나 밭 구입해서 용도 변경하면 다 집을 지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렇진 않군요. 네네. 그러니까 사기 전에 일단 지자체 네네. 문의해서 구입하시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안녕하세요. 궁금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신지요? 네. 네네. 산양 산삼을 재배하고 싶어서 네네네. 인임야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네. 어떤 임야에 투자를 좀 해야 될지 좀 궁금해서 전화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임야를 지금 처음 매입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제가 처음 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임업이나 이제 임업인으로 등록을 하시고 임야에 투자를 하시고 보조금을 받으셔서 이제 산양산삼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보조금까지도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네네네. 네. 이 또한 제가 이제 처음이라 산양산삼을 재배하기 위해서 보조금 같은 것도 있는 겁니까? 예, 지자체마다 이제 보조금이 이제 규모에 따라서 좀 네.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제가 번외로 문의를 주시면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산양산삼으로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하시려면 네. 4가지 정도만 주의를 하시면 돼요. 근데 산의 경사도에 대한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조금 완만한 곳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나무 종류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생하는 나무가 가장 중요한데 그러니까 소나무라든가 낙엽수라든가 화렵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합을 한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혼요림이 가장 적합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화렵부가 함께 이제 혼용되어 있는 곳이 가장 중요한데 왜 이 나무를 선택을 하냐면 소나무는 산성의 기질을 띠고 있고요. 화렵수는 이제 그 부엽토가 두꺼워지면서 알카리성으로 전환이 돼요. 그러면서 산양산삼이 적절하게 서식할 수 있는 서식지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나무 종류가 어떤 나무 종류가 현재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토양을 보셔야 되는데요. pH 농도라든가 EC 수분 함량을 체크를 하셔서 그 토양에 적절하게 산양산삼이 자랄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근데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이라든가 동쪽이라든가 북쪽은 그다지 뭐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서양 방향은 토양을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시 성분의 수분 함량을 좀 낮춰서 서식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좀 조건 자체가 안 좋아지게 돼요. 왜냐면 그 산양산삼은 이제 반음지 식물이기 때문에 좀 그늘이 지어진 곳을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4가지만 선택을 하셔서 산을 보시고 또 밟아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식재할 수 있는 낙엽이 나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상담으로 해가지고 제가 좀 설명해 주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인 것 같은데, 네네. 그렇죠. 이건 정말 따로 가서 다시 전화를 드리고 심도 있게 어떤 투자에 관련돼가지고 어떤 게 심사숙고돼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상담을 따로 드려야 되겠네요. 네. 네네. 자세한 상담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네네네. 더 궁금하신 건 없으시고요? 아니요, 뭐 하여튼 그 원주 라디오에 이렇게 전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세계로 부동산 임혜서 공인중개사무시고 전반적인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전화 주세요.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5번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영농 자금 관련돼서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영농 자금요? 예, 귀농했을 경우에 금융권에서 대출되는 부분들이요. 영농 자금에 대한 부분은 예. 제가 이제 방금 전에 농지에 말씀하셨던 그 고객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자체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르고요. 또 고객님이 갖추시고 있어야 할 조건이 또 있어요. 그 지자체마다 뭐 예를 들어 이수를 하셔야 되는 조건이라던가, 그리고 땅 면적에 대한 면적 부분에 있어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또 이제 내가 경작물을 경작을 했을 때 보조를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달라요. 그게 지자체마다 다 정해져 있는 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횡성이면 횡성군청, 원주시에 관할이면 원주시 관할에 문의를 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그 땅에 대한 관련된 거, 그리고 고객님이 준비하신 어떤 농지의 면적,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경작하시는 규모, 그거에 따라서 다르게 지불을 되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자체적으로 지자체에 문의를 하신 게 훨씬 더 정확하실 겁니다. 예,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경작 종목을 하실지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을 하시나요, 선생님? 많은 혜택을 드리니까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는 게 훨씬 정확하시고요. 그게 또 바뀌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알 수 있는 그 정보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자체마다 개인의 자격이 다 조건이 다 틀린가 보죠? 그렇죠. 그리고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땅 면적, 그리고 뭐 내가 어떤 거를 계획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본인의 또 신용 등급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해외에서 은퇴를 해서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은데, 네네네. 교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자체마다 룰이 다르게 있겠지만, 어떤지 모르겠어요. F4 비자를 갖고 들어오는 사람. 그것도 지자체에 문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개별 개인, 그다음에 토지 면적, 그다음에 임야라든가 임야에도 또 귀농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임야도 똑같이 귀농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임업인으로 등록을 하셔서 그 농지 같은 경우는 또 귀촌을 하실 건지 귀농을 하실 건지 그거에 따라 또 달라요. 귀촌 같은 경우는 그냥 살러 오신 분들. 주거 목적으로 오신 분들, 귀농 같은 경우는 내가 살면서 농사를 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조건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마다 조금 변화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지자체에 직접적으로 이제 문의를 하시게 되면 거기서 서류라든가 뭐 그런 조건에 대한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귀농 귀촌 관련해서 업무를 보시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은 관련 지자체 문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세계로 부동산 임혜서 공인중개사 모시고 전반적인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세계로 부동산 임의에서 공인중개사무소가 전반적인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화 주세요. 이용의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농지하고 임야 부분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이렇게 뭐 해외에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포들이 또 들어오는 상황이고 도시에서 또 농촌으로 이주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문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농지나 대지도 많이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대지하고 농지도 비교가 가능한가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대지하고 농지도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네. 네, 나대지는 일반적으로 이제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나대지라고 합니다. 나대지 200평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 매매가 기준으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매매가가 8천만 원 정도를 한다면 이제 공시지가 기준 저희가 이제 임의대로 정해놓은 40만 원 정도. 근데 이제 나대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전용 부담금이라 그래서 그 산지 전용에 대한 전용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취득 시 이제 부과되는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이라 그런 포함해서 총 매입 자금이 한 8,368만 원 정도에 비해서 농지라면은 농지 200평 기준으로 해서 농지는 이제 대지보다 금액대가 좀 낮습니다. 이제 6천만 원이라고 치면 더 저렴하지만 근데 공시지가 이제 평당 3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전용 부담금이 있습니다. 네, 이 전용 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뭐 준보전 산지라든가 아니면 그 일반화되어 있는 금액에 이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금액적인 부분을 책정을 하다 보면 농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800만 원 정도 전용 부담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농지라고 해서 내가 1억에 사서 1억에 대한 부분이 취득세 말고 나는 다른 그 전용 부담금이 추가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추가했을 때 이제 총 매입 자금이 농지 같은 경우는 200평 기준으로 해서 한 8,01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더 많은 투자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입 단가가 6천만 원이란 금액에서 더 저렴하게 매입을 하시지만 전용 부담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매입 단가 자체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농지가 더 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질 경우에는 농지를 구매하지만 이 농지를 지어서 집을 짓는 데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할 경우에는 이 전용 부담금이 많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대지를 구입할 것인지 농지를 구입할 것인지 좀 비교해서 가격 대비 좀 비교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이 전용 부담금은 어떻게 그 공사비인가요? 아니면 이 전용 부담금을 따로 뭐 내는 세금 부담인가요? 이제 이거는 그 따로 내는 세금 부담인데요. 네, 농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농지 보정 부담금이라서 농지 전용금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야 같은 경우는 산지 전용금이라서 대체 살림 자원 조성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임야가 100평 각각 농지 각각 1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공시지가가 이제 그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을 떼시게 되면 공시지가가 얼마라고 책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개별 공시지가의 몇 프로에 대한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평수에 산입을 해서 그 전용 비용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임야를 전용을 해서 대지로 전용을 할 때에 대한 부분, 대지 그 전용 비용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야 같은 경우는 전용 비용에 대한 부분이 뭐 100평 기준으로 해서 뭐 산수를 하게 되면 한 168만 원 정도가 들어가지만 또 이제 같은 평수대 대비해서 농지
농지 같은 경우는 한 3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전용금 부담금에 따라서 금액에 대한 부분 규모가 작지만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제 전용 부담금 자체도 커지게 되거든요. 대지보다 싸다고 해서 그냥 구입할 것은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부동산 전반적인 동향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동산 점포 입점이라든가 또 소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 또 경매 물건이나 종류, 여러 가지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을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세계로 부동산 임혜석 공인중개사 모시고 전반적인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약간 이게 벗어날지 모르는 제목 같은데요. 농지를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해외 교포예요. 해외 교포. 예. 그러니까 그 교포도 기농 자금을 이렇게 받을 수 있냐는 말씀이시죠?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이제 들어오셨는지 얼마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교포 되신. 들어온 지 한 3년 됐어요. 3년요?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된다 안 된다 말씀 부분은 이제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방금 전에 저희가 이제 상담 전화를 이제 거의 비슷한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께는 이제 지자체에 제가 별도로 알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농지를 취득을 해서 농업인으로서 경작을 하거나 작용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외 교포가 아닌 다른 부분도 다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그다음에 가능 여부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은 또 이제 교포 되시는 그분의 이제 자격 조건이 있잖아요. 교포가 아니어도 농지를 취득하면서의 내 어떤 계획이라든가, 예를 들어 농지를 취득하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도에 그분이 이제 부합한지 알아봐야 돼서 지금 지자체에 이제 문의를 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자체별로 이제 혜택을 드리는 그 규제가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문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있긴 있네요. 그러니까 네, 교포도. 있습니다. 그럼 되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초보라도 실패하지 않고 토지를 좀 고르는 방법 같은 거,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팁이 있는데요. 일단은 지역 선정이 가장 중요하십니다. 근데 이 교통 이슈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시는 게 좋은데요. 관광단지라던가 산업단지라던가 이제 교통이 연결되는 통로, 예를 들어서 관광단지를 보고 들어가시는 건 되게 위험한 요지고요. 그러니까 교통 경로에 따라서 고속철도라던가 역사가 생긴다던가 어떤 이제 교통의 흐름을 보시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주 같은 경우는 남원주나 서원주 역사가 들어오는 주변들 미리 좀 알고 있었다면 투자를 하셔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관광 단지보다는
교통 경로. 네네. 교통 경로가 좋다는 것은 그만큼 땅값이 오를 확률이 높다. 네, 이렇게 이제 접근성이 보신다는. 좋기 때문에 네. 원주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원주 역사에서 뭐 청량리에 40분대, 50분대 말씀을 하시고 그 위에 이제 꼭 원주 지역보다는 뭐 다른 타 지역 주변에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은 그 교통 경로 외곽 도로가 이제 뚫린다던가 이런 어떤 접근성 요지에 따라 투자 물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혹시 용도 지역을 가장 선호하는 곳이 있다면 어떤 것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걸 추천하는 부분의 기준은 실질적으로 이제 좀 베테랑이신 분보다는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용도 지역의 이제 계획 관리라던가 자연 녹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고 있어요. 그걸 이제 네이버에 치시면 거기 들어가셔서 그 각 지번을 치시게 되면 거의 용도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에 이제 계획 관리나 자연 녹지를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이제 투자하기가 일단 좋고 계획 관리나 자연 녹지에 대한 부분은 뭐 수요자층들이 이제 두껍기 때문에 차후에도 이제 매도하실 때 수요자가 두꺼운 곳은 이제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더 몰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시세 차익도 더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 보실 만한 사항이십니다. 네, 뭐 땅을 구매했는데 개발 제한 구역이다 해서 뭐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런 건 어디서 확인이 가능합니까? 그것도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이제 제한 구역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서류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토지에 대한 부분을 매입을 하셨을 때 또 이제 장부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건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이 나와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멸실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추가 비용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꼭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구입을 하시고 그럼 예를 들어 지목이 이제 답이나 전이나 대지여도 꼭 건축물 대장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발급 받으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일반 대지하고 계획 관리 지역하고 자연 녹지가 다른 건가요? 일반 대지 계획관리 지역에 대지가 있을 수 있고요. 자연녹지 지역에 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부분은 없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건축물을 지어지고 나서 그 지목에 대한 변경이 대지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계획관리나 자연녹지에 상관없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이라면 지목 변경이 대지로 이제 전환이 되시는 거예요. 예. 앞으로도 배워야 될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세계로 부동산 이매석 공인중개사 모시고 전반적인 부동산 동향 들어봤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이유민 공인노무사 모시고 노무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